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저널 프린시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비둘기집 원리라고 하는데요.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선은 K라는 자연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K 플러스 1개 또는 그 이상의 물체가 K개의 박스에 담겨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최소한 하나의 박스에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물체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K개의 박스에 물체가 많아봤자 하나 담겨 있다고 보죠. 없거나 하나 담겨 있으면 K개의 박스에는 물체가 K개 이하 담겨 있겠죠. 그렇게 되면 K 플러스 하나, 최소한 K 플러스 하나 또는 그 이상이 담겨 있다는 것에 이제 모순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상자에는 하나 이하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최소한 하나의 상자에는 2개 이상의 물체가 담겨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자, 증명 과정을 조금 자세히 보면, 자, 모든 박스에 하나 이하로 담겨 있다. 즉 2개가 담길 수 없다. 2개 이상이 담길 수 없다. 즉 하나 이하가 담겨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K개의 박스에는 하나보다 더 많은 물체를 포함할 수 없다고 가정을 하죠. 자, 그렇게 되면 총 물체의 수는 K개 박스에 담겨 있는 물체의 수는 하나 이하가 담겨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2개 이상 담길 수 없으니까 하나 이하가 담겨 있으면 K개 박스에는 총 담겨 있는 게 K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이제 K 플러스 1개 또는 그 이상 많으니까 최소한 K 플러스 1개의 물체가 담겨 있다는 것, K개 박스에 담겨 있다는 것에 모순이 되겠죠. 왜냐면 하나 이하로 담겨 있으면 K개 이하로 담겨 있을 테니까.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정에 이제 모순이 되니까 이제 규律법에 의해서 최소한 하나의 박스에는 어떻게 2개 이상의 물체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정리를 조금 살펴보죠. 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정의역의 원소는 K 플러스 1개 또는 그 이상의 원소가 있는 거고요. 어디로 가냐면 이제 공역에는 K개의 엘리먼트가 있는 원소를 가지는 곳으로 가는 함수 F는 원투원일 수 없다. 즉 1대1 함수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콜러리라고 했으니까 비둘기집 원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증명을 하나요? 자, 대략적으로 증명 과정을 보면은 그러면 K개의 박스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코도메인에 원소의 개수가 이제 K개니까 우선 함수를 이렇게 써보죠. F라는 함수는 어디서 정의역이 X에서 Y로 가는 펑션입니다. 근데 어떤 펑션이냐면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는 K 플러스 1개 이상이고 at least K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공역의 원소는 K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역에 있는 원소들로 분류를 해서 정의역의 원소를 분류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K개의 박스가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를 쓰냐면 X의 Y, Y라는 형태를 쓰죠. 자, for each Y에 대해서 공역에 있는 Y에 대해서 자 XY라는 집합을 고려를 하죠. X sub Y는 X들의 모임인데 F of X가 Y가 되는 이런 셋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즉 공역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 Y에 대해서 인버스 이미지를 이제 X sub Y로 뒀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역에는 K개의 원소가 있으니까 인버스 이미지들의 바구니도 K개가 있겠죠. 거기에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이제 X, Y는 총 K개가 있을 거니까 여기에
원소가 몇 개, 물체가 몇 개 담겨 있냐면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 즉 L리스트 K 플러스 1개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by using 피저널 프린시플에 의해서 최소한 하나의 박스에는 최소한 이렇게 되면 by using 피저널 프린시플에 의해서 어떤 y0가 y에 존재해서 서치된 만족하기를 x 서브 y의 원소의 개수는 최소한 2 이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원소가 두 개 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원소, 정의역에 있는 두 원소가 같은 값 y 서브 y로 가는 거죠. 즉 그럼 이제 x1하고 x1 그럼 there exist x1하고 x2가 그리고 두 개가 다른 게 서로 어디에 존재해서 x 서브 y에 존재해서 서치된 만족하기를 f of x1 equal f of x2가 뭐가 되냐면 y 제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원투원이려면 이렇게 되면 뭐가 돼야 되냐요? x1 equal x2가 돼야 되겠죠. 근데 다르다고 했으니까 모순이겠죠. 그러니까 원톤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톤이 되려면 x1, x2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서로 다른 원소가 이제 같은 공간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역이 서로 다른 원소면 치역의 값이 대응되는 값이 서로 달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값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원톤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이 되어서 F is not 원투원이 된다. 자, 뭐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보면 우선은 각각의 엘리먼트 공역에 있는 Y 원소 집합에 있는 어떤 각각의 Y에 대해서 we consider box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inverse image. 즉 박스를 생각하는데 그 박스에는 모든 엘리먼트 정의역에 있는 즉 X에 있는 모든 원소인데 어떻게 되냐면 F of X가 Y가 되는 이런 X들의 모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구니가 코도메인 즉 공역에는 K개의 엘리먼트가 있댔으니까 바구니가 K가 되겠죠. 그리고 정의역에는 그 K개의 바구니에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담겨 있어야 되는데 정의역의 원소는 List K 플러스 1개 있으니까 since 도메인 정의역에는 List K 플러스 1개의 엘리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코도메인에는 오직 이제 K개의 엘리먼트가 있으니까 X 서브 Y 즉 아까 X 서브 Y 썼죠. 이러한 바구니는 K개 있을 거고 그 안에 K 플러스 1개 이상의 엘리먼트가 담겨 있으니까 피저널 프린시플에 의해서 최소한 하나의 박스에는 어떻게 2개 이상의 엘리먼트가 들어와 있고 그럼 2개 이상의 엘리먼트가 서로 같은 값으로 가죠.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엘리먼트 서로 다른 값이면은 함수값 달라야지 원투원인데 같은 값으로 가니까 이제 원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같은 값으로 오면 인버스 이미지에 있는 원소도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2개 이상이 되니까 이제 모순이 되는 거죠. 그리고 therefore F cannot be 원투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원투원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Generalized Pigeonhole Principle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경우는 뭐 똑같은데요. 이제 비둘기집 원리를 일반화시킨 겁니다. 자, 어떻냐면 N개의 물체가 이제 K개의 박스에 담겨 있는 겁니다. 좀 전에는 N이 아니라 라지 N이 아니라 K 플러스 1개의 물체였죠. 임의로 이제 N개의 물체가 담겨 있으면 최소한 하나의 상자에는 몇 개의 원소가 되냐면 최소한 앨리스 원 박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몇 개의 물체를 가지고 있냐면 최소한 셀 펑션 of n over k k분의 n의 셀 펑션 최소한 물체를 가지는 그런 박스가 최소한 하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박스가 존재해서 거기 박스 안에는 k분의 n의 셀 펑션 값 또는 그 이상의 물체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셀 펑션이 뭐냐면 S의 셀 펑션은 이제 x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정수에 대해서 그 값에 대해서 미니멈 밸류를 취하는 겁니다. 자, 참고로 플로우 펑션도 있는데요. 플로우 펑션은 맥스를 취하는 겁니다. n을 모아두는데 어떻냐면 x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n들을 모아놓으면 그 집합에 대한 맥시멈 밸류를 우리가 플로우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거나 같은 모든 n에 대해서 미니멈 밸류를 취한 게 셀 펑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기 이그젬플을 보면 예를 들면 뭐 3.7이 있다고 보죠. x가.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플로우 펑션은 얼마가 되냐면 3이 되는 거고요. 셀 펑션의 3.7은 뭐가 되냐면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하고 3.7이니까 이제 3하고 4 사이에서 이제 이 x보다 크거나 같은 것 중에 제일 미니멈 밸류는 4가 되니까 셀 펑션은 4 값을 가지고 플로우 펑션은 이제 작거나 같은 것 중에 가장 큰 거니까 이제 3을 갖게 되겠죠. 만약에 x가 자연수라면 셀 펑션이나 플로우 펑션의 값은 그 자연수 값 그대로, 정수라면 그 정수 값을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론인데 뭐 증명 과정을 보죠. 증명은 이제 간단합니다. 최소한 하나의 박스가 있어서 셀 펑션 값 k분의 라지 n의 셀 펑션 값을 가지는 k분의 라지 n의 셀 펑션 값을 가지는 셀 펑션 값을 가지는 물체를 담고 있는 바구니가 최소한 하나 있다는 건데, 간단하게 우리가 비둘기적 원리 형태로 보면 k 라지 n 자리에 k 플러스 하나가 왔다고 보면 k분의 k 플러스 1은 k분의 k 플러스 1은 1 플러스 k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뭐 k가 2보다 크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셀 펑션 값은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k분의 떠나서 이제 뭐 k분의 라지 n이 k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셀 펑션 값은 2가 되겠죠. k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럼 2가 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피전을 그 비둘기집 원리는 2개 이상의 물체를 갖는 2개 이상의 물체를 갖는 바구니가 최소한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그 피전을 프린시플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일반화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과정은 똑같습니다. 증명 과정은 만약에 최소한 k분의 라지 n의 셀 펑션의 물체를 갖는 그런 바구니가 없다고 하는 거죠. 모든 상자가 그보다 작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k분의 라지 n의 셀 펑션의 마이너스 1개 값을 가지는 바구니들밖에 없을 겁니다. 최대한 가져봤자. 왜냐면 그거보다 더 많은 물체를 갖는 박스가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total number of object placed in K boxes, 그러니까 K개의 바구니에서 담겨 있는 그 물체들의 총수는 모든 바구니가 이거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K 곱하기 K분의 라지 n의 셀 펑션이 마이너스 1개가 될 겁니다. 최대한 많아봤자. 근데 셀 펑션의 이론 중에 X의 셀 펑션 값은 항상 X 플러스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K분의 N의 셀 펑션 값은 K분의 N, 라지 N의 플러스 1보다 작기 때문에 이거는 이니퀄리티 작을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에 그 다음 K 그대로 써줍니다. 그러면 이 우변 쪽에 이니퀄리티 우변의 값은 라지 N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K개의 바구니에 들어있는 물체가 라지 N보다 작다라는 거겠죠. 라지 N보다 클 수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컨트롤 포지션, 뭐 귀류법에 의해서 그러면 n 개 있다는데 모순이 되니까 결국은 최소한 하나의 박스에는 k분의 라지 n의 셀 펑션 값을 가지는 최소한 그 물체를 가지는 박스가 하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요. 귀류법을 안 쓰면 대우를 쓰면 되겠죠. 컨트롤 포지션에 의해서 n개보다 어떻게 된다? 작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m보다 이상 또는 n개의 물체가 있다고 하면 최소한 하나의 박스에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의 박스에는 k분의 라지 n의 셀 펑션 값을 셀 펑션의 물체를 가지는 박스가 최소한 하나 존재한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귀류법으로 결론을 내려도 좋고 컨트롤 포지션 즉 대우를 이용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도 무방합니다. 동일한 형태의 얘기니까. 자, 그래서 증명 과정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는 거고요. 자, 이그젬플을 하나 조금 보죠. 좀 더 다양한 복잡한 피저널 프린시플을 활용하는 다양한 복잡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30일 동안 한 달에 이제 30일 동안 야구팀이 플레이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플레이하냐면 at least one game a day 최소한 하루에 한 게임은 할 거고요. but no more than 45 games 한 달에 30일 동안 45게임보다 더 많은 건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다 게임을 해봤자 45게임이고 최소한 하루에는 한 게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show that there must be a period of some number of consecutive days 그러니까 연속적인 어떤 some number of consecutive days 그러니까 연속적인 어떤 날 동안의 기간 동안이 존재를 반드시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안에는 어떻냐면 이 팀은 must play exact 14 games 즉 14게임만 정확하게 하는 기간이 연속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풀 수 있나요? 볼 수 있나요? 가만히 보니까 이건 뭐 30이고 45, 14니까 대충 보니까 지금 이 두 개 합치면은 뭐 59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30 있으니까 적당한 뭐 이 30, 59? 그럼 30 뭐 두 배를 하면 뭐 60 뭐 이렇게 되니까 대충 뭐 비둘기 원리로 형태로 뭐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59 안에 뭐 담으면 이제 뭐 60개가 59 안에 담기면은 뭐 어떤 기간이 될 건데 이 디자인은 우선 수학적으로 쭉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정을 조금 세울 거냐면 이제 매일마다 하는 게임이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x1부터 첫째 날 게임, x2 게임, 그래서 마지막에 x30일에 하는 게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xi들은 최소한 1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왜냐면 그 하루에 최소한 하나 게임을 한댔으니까. 그리고 이 30개의 썸은 45보다 작거나 같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속적인 어떤 특정한 기간을 잡아야 되니까 더해보죠. 이 첫째 날까지 한 게임을 이제 우리가 A1이라고 하고 둘째 날까지 한 게임을 A2라고 하면 마지막 날까지 한 게임 30 하면 A30이라고 하죠. 그러면 AI 기준으로 해서 보면 누적된 기간이니까 A30이 어떻게 되냐면 45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요. A30이. 그 다음에 A1은 기본적으로 뭐 1보다 크거나 같겠죠. 즉 결론적으로 내리면 A1은 1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A2가 더 크고 하루에 한 게임을 한다고 했으니까 증가를 하면서 A30이 될 거고 45보다 작거나 같을 거다. 자,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14게임이라고 했으니까 하나 더 만들죠. 연속적인 기간에서 14를 한번 더 해보면 15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A1에 14 A2 더하기 14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A30 더하기 14는 40, 여기는 59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런 형태로 쭉 스토리를 보면 총 우리가 지금 60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60개. 즉 여기 A1부터 A30에 30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4를 더한 것에 여기서 30개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총 60개가 총 숫자가 59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럼 60개의 숫자가 59개 바구니에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generalized pigeonhole principle 또는 pigeonhole principle에 의해서 최소한 하나의 공간, 즉 1부터 59 사이의 하나의 밸류에는 두 개의 어떤 이 오브젝트가 한 곳에 담겨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같은 값을 가지는 최소한 그 두 개의 값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1번에 있는 AI들은 서로 다 다르고요. 14를 더한 AI들도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값이 있으면 1번에 있는 밸류 하나하고 2번에 있는 밸류 하나가 이제 같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을 이제 내릴 수 있으면 어떤 원소가 있겠죠. 어떤 원소가 있어서 여기 I0하고 J0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만족하기를 A의 I0 값은 A의 J0에 플러스 14를 한 밸류하고 서로 같게 될 겁니다. 피저널 프린시플에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I0가 더 큰 값이 될 거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내리면 A의 I0에서 A의 J0를 빼면 14가 되겠죠. 즉 다른 말로 하면 J0 플러스 1일부터 I0 1까지 한 게임의 수가 총 14게임이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저널 프린시플을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을 이렇게 이런 유의 증명을 이제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우선 AI는 the number of games played on or before the ith days of month, 한 달에 이제 번째 날 전에 또는 번째 날까지 한 게임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다 더한 거죠. 앞에서 말하면 xi들을 다 더한 게 됩니다. 즉 AI는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increasing sequence가 되겠죠. 그러니까 같을 수도 없고 increasing, 즉 strictly increasing 될 겁니다. 즉 대소관계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밸류는 서로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건은 A1은 최소한 한 게임은 하니까 하루에 1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45보다는 45게임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 45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그 다음에 이제 14게임 한 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14를 더한 형태를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더한 것도 also increasing sequence가 될 거고요. distinct value를 가질 거고요. 이 값은 15하고 59 사이에 있을 겁니다. 여튼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AI하고 AI 플러스 14인 거죠. 총 60개의 수가 5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특정한 1부터 59 사이에 특정한 값에 최소한 2개 값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AI에다가 14 더한 거하고 그냥 AI하고는 서로 디스팅트 하니까 이제 서로 같을 수 없고 14 더한 것끼리 같을 수 없고 AI끼리 서로 같을 수 없으니까 AI의 한 값하고 AI 플러스 14 한 값의 한 값하고가 서로 같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의 값은 less than or equal to 59가 될 거고 by using pigeonhole principle에 의해서 최소한 이제 I0하고 J0가 존재해서 이제 이것을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A의 J sub 0 값이 이제 AI0의 값보다 이제 14 더 크니까 어떻게 하냐면 더 뒤에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J의 sub 0가 더 뒤에 날이 될 겁니다.
더 뒤로, 왜냐면 AI들도 누적이 돼서 증가를 하니까 increasing이라고 했으니까 저 뒤에 날이 될 거고요. 앞에 날이 될 수 없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i0 플러스 1일부터, 앞에서 제가 설명한 거 i0하고 j0가 지금 바뀌어 있네요. i0 플러스 1일부터 j0까지 이제 플레이한 게임의 수는 정확하게 이제 14게임이 된다는 것을 이제 결론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예제를 하나 살펴보죠. 자, m 플러스 한 개의 이제 파지티브 인테저, 즉 자연수가 있는데, 이거는 not exceed 2n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n을 초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2n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들은 이제 must be integer, 하나의 인테저가 다른 하나를 반드시 어떻게 한다? must be an integer, 하나의 인테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 인테저는 divide one of the other integers, 다른 인테저들을 이제 나눈다라는 겁니다. 다른 인테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인테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n 플러스 한 개 중에서 이제 두 개를 뽑으면은 이제 한 수가 다른 수를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보면 되겠죠. 자, 그 이유를 뭐 또 살펴보면, 우선은 이 AI들을 분류를 해야 되니까, 이걸 이제 n 플러스 한 개니까 어떤 바구니 n개에 담아야 됩니다. n개의 바구니에 담아서 두 개가 한 바구니에 동시에 들어올 거고, 그러면 그 두 수는 서로 나누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되면 될 것 같아서 우선은 홀수 짝수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죠. 그러면 이 n개가 있으니까 이 밑에 있는 거는 짝수도 n개고 홀수도 n개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원소 n 플러스 한 개 원소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ai의 원소를 2의 ki 형태에다가 qy 요런 형태로 표현을 하도록 하죠. 우리가 n 플러스 한 개 원소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where QI는 odd라고 하죠. 홀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짝수거나 이럴 때는 이 케이스로 다 표현하고 나머지 남은 것들이 이제 홀수가 되는 파트를만 QI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어떤 수를 이제 i는 1과 n 플러스 1 사이겠죠. 자, 이렇게 쓰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QI의 밸류는 QI는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냐면 1 또는 2 또는 3 또는 이렇게 해서 2n-1까지의 밸류 중에서 어떤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총 n개 중에서 odd의 개수는 n개인 거죠. 그럼 그 중에서 하나가 될 겁니다. 근데 n 플러스 한 개의 수가 odd가 홀수가 n개인 그런 바구니에 담긴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기준으로 보면 어떤 두 개의 수가 있겠죠. 두 개의 수가 한 바구니에 담기는 거겠죠. 즉 다른 말로 이렇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어떤 i0 바구니에 i0가 존재를 해서, 다른 말로 어떤 qi0가 존재를 해서 a의 i0가 존재를 해서 a의 어떻게 쓰죠? a의 i0는 2의 k의 i0, q의 i0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수가 있어서 2의 k의 j0는 q의 이 j0지만 i0를 가질 거죠. 같은 바구니에 있으니까. 왜냐면 j0는 i0하고 같을 거니까. 즉 한 바구니에 다른 두 수가 담긴다라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차피 이 수는 같으니까 서로 약분이 될 거고, 즉 I0하고 J0하고 대소관계에 의해서 이제 정리가 되겠죠. 만약에 K 플러스 K의 서브 I0가 K의 J0보다 더 작으면 어떻게? AI0가 AJ0를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K의 I0가 더 크면, 크다고 되면 어떻게 되나요? A의 J 서브 제로가 A의 I 제로를 나누게 될 겁니다. A 서브 제로가 디바이즈 A 서브 I 서브 제로를 제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둘기 원리에서 한 수가 다른 수를 나누는 게 있다는, there must be 하나의 인테저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테저는 divides one of other integers, 다른 인테저를 나누는 수가 반드시 하나, 다른 수들 중에 하나를 반드시 이제 나누는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해서 써보면, 우리가 n 플러스 한 개 인테저를 이제 이렇게 쓸 거고요. 자, n 플러스 한 개 인테저인데 이게 뭘 낳느냐면 이제 지금 여기에 보시면 n 플러스 한 개 파지티브 인테저가 2n을 안 넘는다고 했으니까 2n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n 플러스 한 개의 파지티브 인테저가 있을 거고, it can be written as a power of 2, 2의 파워 times odd number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수. 그러면 ki는 파지티브 넘버를 했으니까 non 네거티브 인테저가 될 거고요. qi는 odd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인테저, 그럼 q1부터 qn 플러스 1은 최소한 모든 all odd positive 인테저가 된다는 겁니다. less than 2 times n, 2n보다 작은 모든 positive 인테저가 되는 건데, 근데 2n보다 작은 positive 인테저는 positive 인테저, odd positive 인테저는 n개밖에 없잖아요. Since the number of odd integers less than 2n, 2n보다 작은 거는 n개밖에 없고, 그러면 n 플러스 1개의 원소가 이 n개의 바구니에 담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it follows from the Peasoner principle에 의해서 최소한 두 개의 원소가 같다는 겁니다. for some I sub 0, J sub 0가. 그럼 같게 되니까 뭐 I 번째 밸류하고 J 번째 밸류가 두 개 같은데 Q의 I sub 0하고 Q의 J sub 0가 서로 같을 거니까 서로 나누겠죠. 2의 파이업스로. 그러면 KI0하고 KJ0는 서로 같을 리가 없겠죠. 같으면 이 두 수는 서로 다른 수가 아니라 2n개의 서로 다른 수라고 했는데 같은 수가 되어보니까 같을 수는 없을 거고, 어느 대소관계가 있을 건데 I0가 K의 I0가 더 작으면은 A의 I sub 0가 A의 J sub 0를 디바이드 할 거고요. I0가 더 크면 J0보다 A의 J sub 0가 디바이스 A의 I sub 0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한 원소가 존재해서 다른 원소들 중에 하나를 최소한 디바이드 할 거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듯이 이러한 형태나 아니면은 좀 전에 하나 더 이러한 그 야구 게임의 게임의 형태는 비둘기적 원리를 이용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조금 전에 여기 문제에서 보니까 지금 어디에도 여기에는 이제 n 플러스 한 개의 파지티브 인테저가 된댔으니까 두 밸류가 같을 수도 있겠죠. 같으면은 여기 마지막에 정리해서 보면은 두 밸류가 다르면은 뭐 조금 전처럼 결론을 내릴 거고, 밸류가 같은 게 있다면 한 수가 다른 수를 바로 나누니까 뭐 더 이상 트리비한 케이스라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는 같으면은 이제 오비어스하고 서로 k 플러스 한 개가 다 다른 밸류라고 가정을 하면은 조금 전처럼 A1부터 쭉 쓸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이 케이스에서 뭐 서로 다른 형태니까 두 개 정리할 겁니다. 여기서 뭐 굳이 세 개로 나눠도 되겠네요. K의 I sub 0하고 K의 J sub 0가 이제 같을 수도 있겠네. 같으면 뭐 동일한 수가 디바이드 할 거고, 다르면은 뭐
그 방금 두 케이스 중에 하나가 돼서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모든 밸류가 디스팅트하다고 가정을 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같다고 해도 무방하고. 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하나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서브 시퀀스를 얘기를 할 건데요. A1부터 A 라지의 수가 있는데요. 리얼 밸류드 시퀀스 오브 리얼 넘버스, 그러니까 실수의 이제 수열이죠. 서브 시퀀스는 뭐냐면, 이 수열의 서브 시퀀스는 뭐냐면 하나의 시퀀스인데 from A의 밑에 인덱스가 I1, I2, I sub 1, I sub 2, I sub m의 형태인데, I sub의 이 인덱스가 인크리징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I1이 제일 작고 I2가 크고 그 다음에 IM이 이제 더 크는 형태. 여기는 I1이 여기 등호가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I1이 1일 수도 있고, 여튼 이 I1, I2, I3가 이제 인크리징이 되어 때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서브시퀀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뒤로 가야 된다는 거죠. 수열이 앞으로 오진 않고. 자, 여기는 1을 가질 수 있으니까 1을 넣어도 되겠네요. 자, 이러한 형태가 이제 서브시퀀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퀀스가 called strictly increasing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각각의 텀이 크다는 겁니다. 뭐보다? 하나보다 큰데 뭐냐면, 이전의 것보다, 그거보다 앞서 있는 것보다 항상 크면은 우리가 strictly increasing이 되고, 이제 이전의 텀보다 어떻게 되면, 이전의 텀보다 작게 되면 strictly decreasing 펑션이 된다, 시퀀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strictly increasing 시퀀스는 이렇다는 얘기죠. 궁극적으로는 AM이 될 때 strictly increasing 시퀀스가 된다는 거고요. 뭐 더 있으면 이렇게 될 거고요. strictly decreasing 시퀀스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있으면 이렇게 쓰겠죠. 자, 그리고 서브 시퀀스는 뭐 A1, A2, A3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시퀀스를 뽑아내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A1을 뽑아냈다. 그러면 그 다음 거는 A3를 뽑아냈다. 이러면 그 다음에는 A2를 못 뽑아낸다는 겁니다. A1을 뽑아내고 A3를 뽑아냈어요. 그 뒤에는 이거 이후의 밸류, 즉 A5나 또 그 다음에 5 이후의 밸류, 뭐 9나 이런 식으로 뽑아내는 형태, 즉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 형태를 원래 수열의 서브 시퀀스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 인덱스 I1, I2, IM의 밸류가 인크리징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시퀀스를 서브 시퀀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이론을 살펴보죠. n제곱 플러스 1에 서로 다른 리얼 넘버의 n 플러스 1개의 모든 이제 이런 시퀀스는 최소한 포함한다는 겁니다. 뭘 포함하냐면 n 플러스 1의 길이를 가지는 서브 시퀀스를 최소한 포함하는데, 그 서브 시퀀스는 어떻냐면 that is either A or B인데 A 또는 B의 시퀀스를 반드시 포함한다라는 거죠. 즉 어떻냐면 n 플러스 1 길이의 서브 시퀀스인데 strictly increasing 하거나 또는 strictly decreasing 하는 그 길이가 n 플러스 1인 서브 시퀀스를 반드시 포함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n제곱 플러스 1의 길이를 가지는 서로 디스팅트한 넘버를 가지는 이제 모든 시퀀스는 반드시 부분으로 뽑아서 n 플러스 1개를 뽑아서 strictly decreasing 하거나 strictly increasing 하는 시퀀스를 뽑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팅트한 밸류를 가질 때라고 경우고, 이 경우는 어떻게 비둘기집원리를 이제 적절하게 써서 증명을 하냐면, 그러면 n 플러스 1개니까 지금 수는 n 제곱 플러스 1개니까 뭐 적당하게 바구니를 담으면은, 만약에 이러한 수열이 없다고 가정하면 길이가 최대한 길어봤자 n개가 될 거고, 그럼 n개의 strictly increasing sequence나 strictly decreasing subsequence를 가지니까, 그러면 n개니까 뭐 있어봤자 뭐 저쪽 공간을 담을 거고, 그러면 그 공간 안에 뭐 적당히 같은 형태로 잡아야 될 건데, 우선은 조금 뭐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서로 다른 시퀀스가 있다고 했으니까 A1, A2 이런 시퀀스를 보죠. A의 n제곱 플러스 1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시퀀스가. 근데 서로 다 밸류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A의 i하고 A의 j는 서로 다 다르다. 이런 조건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전개를 해 나갈 거냐면, 우선은 각 원서에서 시작해서, 예를 들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A1이라고 보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최대한 긴 strictly increasing sequence를 잡을 수 있겠죠. 그 뒤에 계속 뭐 조사를 다 해봐서. 그럼 최대한 긴 strictly increasing sequence를 잡은 그 길이를 이제 여기 번째 I1이라고 하고요. 최대한 decreasing sequence의 길이를 잡을 수 있는 게 이제 D1이라고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A2부터 시작을 해서 최대한 그 뒤로 올 수 있는 시작을 해서 서브 시퀀스 중에서 가장 긴 strictly increasing sub sequence를 이제 I1이라고 하고 strictly decreasing sub sequence를 ID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하면은 i의 n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d의 n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i1하고 그러니까 이 인덱스 ik하고 여기 있는 적당한 여기 ak가 있으면은 거기에 해당한 거는 a의 k, dk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장 긴 거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뭐 서브 시퀀스가 인크리징한 서브 시퀀스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길이가 길어봤자 어떻게 되나요? n까지 밖에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정을 하기를 aik 값하고 dk 값이 전부 다 n보다 작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ai도 1부터 n까지, ik도 1부터 n까지, dk도 1부터 n까지 사이 밸류만 같겠죠. 그러면 프로덕트 룰에 있어서 올더 페어는 어떻게 되나요? 그 페어 이상은 n 스퀘어 밸류가 가질 수 있을 겁니다. 1부터 n까지 앞에 오고 두 번째는 1부터 n이니까 총 개수는 n 스퀘어가 되겠죠. 그러면 숫자는 몇 개 있나요? 지금 이 셋이, 여기 셋이 총 몇 개 있냐면 n제곱 플러스 1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바구니는 n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최소한 두 개의 수는 반드시 한 바구니에 담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by 피전홀 프린스플에 의해서 어떤 there exist 어떤 s하고 t가 존재를 해서 such that 만족하기를 is ds는 뭐가 된다고요? it dt가 되는 이런 형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distinct number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서로 distinct number니까 as하고 at를 구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다르댔으니까 만약에 이게 관계가 s가 더 작으면은 as가 더 작으면은 기존에 우리가 it 길이하고 지금 is하고 it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ds하고 dt가 같다고 했는데 피저널 프린시플에서 이게 같으면은 만약에 as가 더 작으면은 as를 처음에 세팅하고 그 다음에 at 위의 밸류를 쭉 세우면은 이거는 인크리지한 시퀀스를 더 만들 수 있는 거죠. 어느 길이에? it 플러스 한 개의 길이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어디 입장에서? as 입장에서. 그러면 가장 긴 게 is인데 is하고 이건 두 개 같으니까 지금 이런 길이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두 밸류가 같다고 했으니까 모순이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IT 플러스 1의 길이를 만들 수 있고 AS가 AT보다 더 작다면 만들 수 있고, 그러면 IT 플러스 1의 밸류의 길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는 AS보다 더 큰 밸류가 돼버리니까 AS의 정의의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AK하고 DK가 K보다 M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에 모순이 되니까 최소한 하나는 M 플러스 1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제 반대로 만약에 AS가 AT보다 더 크다고 보면 디크리징한 시퀀스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디크리징한 시퀀스를 DT 개수만큼 AT DU에는 담고, 그 다음에 제일 첫 자리에 AS를 넣으면 DT 플러스 1 길이의 strictly decreasing subsequence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만든다면 그 길이는 이제 결국은 DS보다 더, DS 값이 가장 긴 거니까 DT 플러스 1보다 DS가 더 커야 되는데 지금 같다고 했으니까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또 가정의 모순이기 때문에 규律법에 의해서 최소한 뭐가 최소한 길이가 n 플러스 1인 어떤 서브시퀀스가 존재를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strictly increasing이든지 decreasing 시퀀스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간략하게 이제 증명을 보면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은 시퀀스를 이렇게 만들고 n 플러스 한 개인데 디스팅트 한 거고요. 그 다음에 ordered pair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I sub k는 length of the longest increasing subsequence가 되고 starting AK에서 시작해서 DK는 AK에서 시작해서 가장 긴 decreasing subsequence를 개수를 이제 길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총 값은 만약에 m suppose 내 가정을 하기를 그러한 m 플러스 1 길이의 subsequence, decreasing이나 increasing subsequence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이 ordered pair는 n 스퀘어만큼 가지고 쓰고 있고요. 그러면 n 스퀘어 플러스 한 개의 밸류가 n 스퀘어의 바구니에 담겨야 되니까 최소한 어떻게 피전으로 프린시플에 의해서 n 제곱 플러스 1의 ordered pair의 최소한 두 개는 서로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S하고 T가 존재를 해서 서로 같은 경우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무슨 정리를 할 수 있냐면 각각의 텀들이 서로 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distinct라고 했으니까 서로 이제 AS가 AT보다 작든지 AS가 AT보다 크게 되겠죠. AS가 더 작다고 하면 increase subsequent length가 I sub T 플러스 1의 길이를 만들 수가 있겠죠. 왜냐면 IT 그대로 따라오고 AS를 제일 첫 자리에 넣으면은 AS 입장에서는 IT 플러스 1의 길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거는 이제 IS 입장에서는 이게 더 큰 밸류가 돼야 되겠죠. IT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왜냐면 가장 긴 걸 했으니까 지금 I sub T 플러스 1의 길을 만들 수 있댔으니까. 근데 그러면 두 개가 같다는 것에 모순이겠죠. 같으면 이제 그거보다 클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왜냐면 0이 1보다 크거나 같게 되니까 여튼 만들 수 없고, 반대로 AS가 AT보다 더 크면은 디크리징 시퀀스를 이제 DT 플러스 1 길이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DT 플러스 1 이 경우에서는 DT 플러스 1 값이 DS보다 작거나 같게 되겠죠. 근데 DS하고 DT하고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것 또한 같으면은 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모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같다는 것에 모순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가정을 어디서 했냐면 여기서 올라가면 다시 올라가면 어떤 가정을 해서 모순이 됐냐면 우리가 suppose there is no increasing or decreasing subsequence of n plus 1 이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모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하나의 increasing 또는
strictly increasing 또는 decreasing subsequence가 있어서 길이가 n 플러스 1이 보다 크거나 같다. 즉 n 플러스 1인 길이의 strictly increasing 또는 decreasing subsequence를 만들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이그젠플로 한번 살펴보죠. 자, 다음과 같이 이제 2, 4, 6에 8에 10 10개 있는 원소, 즉 n제곱 플러스 1로 보면 3의 제곱 플러스 1이겠죠. 그럼 최소한 이제 좀 전 내용들로 보면 이 서로 10개의 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길이 4인 것짜리에 increasing 또는 decreasing, strictly increasing 또는 strictly decreasing subsequence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보면 1을 뽑고 그 다음에 1, 4, 뭐 6, 12 이런 식으로 뽑을 수도 있고요. 또는 1, 4, 6, 10으로 뽑을 수도 있고요. 1, 4, 6, 7로도 뽑을 수 있겠네요. 자, 뭐 이런 식으로 뽑아서 인크리징 시퀀스 만들 수 있을 거고요. 디크리징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디크리징도 11, 9, 6, 5 이런 식으로 뽑을 수 있겠네요. 11, 9, 6, 5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11, 9, 6, 5 이런 식으로 뽑으면 increasing, decreasing 여기서는 둘 다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여튼 다양한 이그젠플을 우리가 살펴보고 비둘기집 원리가 피저널 프린시플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